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정확히는 종목 코드 5930. 이 거대한 기술 공룡의 시가총액과 함께 그 강력한 장점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단점들까지 모두 총정리하여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듯 재밌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경제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마시고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분명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야기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2026년 3월 5일이라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자료를 면밀히 찾아봤는데요. 와우! 무려 1134조 2026억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금액을 넘어선 삼성전자의 현재 시장 가치와 영향력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출처마다 아주 미묘하게 혹은 때로는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경제 매체나 증권 정보 사이트에서는 1239조 1369억 원이라고 보고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1372조 6226억 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가총액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집계 시점이나 주가 반영 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숫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1200조 원에서 1300조 원 사이를 꾸준히 오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대단한 위용 아닌가요? 우리는 이 숫자를 통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시장에서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계산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현재 상장된 주식의 총수, 즉 발행 주식 수에 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기업의 현재 주가를 곱한 값이 바로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발행된 주식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더해 주가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5일 실시간 주가는 19만 1,600원이었다고 하네요. 발행 주식 수는 무려 67억 3,500만 주가 넘는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가 가진 안정성과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항상 푸른 하늘 아래 순탄한 항해만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했죠.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면 2026년 3월 4일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11.74%나 급락하여 17만 2,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주가 하락은 당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를 15위로 밀어냈고 시가총액 또한 7,821억 달러로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미국의 제약 공룡 릴리를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3위로 올라섰다는 긍정적인 보도도 이어졌죠. 이처럼 시가총액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매일매일, 심지어 매시간, 매순간 변동하는 살아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산업 동향, 기업 내부의 이슈, 심지어는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시가총액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동성 자체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마치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삼성전자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이유, 즉 삼성전자의 장점들을 더욱 자세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 볼까요?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열광하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일 분야에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정말 다양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 확고부동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DRAM DRAM과 낸드 플래시 NAND,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서버, 심지어는 인공지능 AI 학습의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까지 이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범접할 수 없는 기술력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그리고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인재들의 피와 땀이 어린 연구 개발의 결정체입니다. 정말 대단한 집념과 끈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혁신적이고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반도체만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는 매년 진화를 거듭하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 FOLD ABL이 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집약된 QLED TV나 사용자 맞춤형 디자인과 기능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부스포크 가전처럼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7년에는 음향 및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전문 기업인 하만함원을 과감하게 인수하며 전장부품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도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 동력이 그만큼 풍부하고 다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 분야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우고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든든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세 번째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글로벌 브랜드 파워입니다. 삼성샘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신뢰와 기술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높은 인지도와 축적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수십 년간 올림픽 공식 후원사 활동을 지속하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에 광고를 게재하며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삼성은 브랜드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회사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삼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신뢰 보증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과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치 우리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장점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이익을 바탕으로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무적으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튼튼한 재무 구조는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팬데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닥치더라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매우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꾸준히 그리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배당금이라는 꾸준한 수익 덕분에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많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시세 차익을 넘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가 깊은 매력을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삼성전자에게도 분명히 존재하는 단점들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기업이든 완벽하게 장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이죠. 첫 번째 단점은 바로 높은 경기 민감도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보면 특히 반도체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거나 불황기에 접어들면 스마트폰, PC, 서버 등 전반적인 전자기기 수요가 위축되고 이는 곧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기적인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합니다. 반도체 호황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하지만 불황기에는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이러한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유한 변동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끝없이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삼성전자는 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지만 경쟁사들 또한 기술 혁신과 시장 공략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미국의 애플 비롯하여 중국의 샤오미 XIAOMI, 화웨이 HUAWEI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항상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때로는 특정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 파운드리,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등과의 기술 경쟁이 매 순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와의 기술 및 생산 능력 격차가 아직은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경쟁 환경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며 끊임없이 기술 혁신과 투자에 매진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기술 개발이나 시장 트렌드 파악에 소홀해진다면 언제든지 시장의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기감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숙명적인 단점입니다. 이는 기업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기술과 제품을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바로 복합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입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인 만큼 전 세계의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반도체 핵심 소재나 부품의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국가로의 수출 규제나 제재로 인해 삼성전자의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 환경 규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리스크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대규모 해외 투자나 다른 기업과의 M&A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해당 국가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때때로 삼성전자의 사업 확장이나 신기술 도입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초거대 글로벌 기업에게는 이러한 지정학적, 규제적 리스크 관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특정 산업 및 고객사에 대한 의존성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산업 분야나 소수의 주요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시장을 다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공급처로서 특정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량 변동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처럼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가 거대한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나 예기치 못한 정책 변화에 삼성전자의 사업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부분이며 특정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요구됩니다.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와 시장 확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자 5,930의 시가총액이라는 거대한 숫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력한 장점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단점들까지 정말 꼼꼼하고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혁신적인 제품 개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경기 민감성, 전 세계적인 경쟁 환경,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특정 부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다양한 과제와 숙명적인 단점들도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을 통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장점만으로 이루어진 기업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지 함께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삼성전자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 지식 향상과 현명한 투자에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그리고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